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유닉스와 윈도우 보안 이렇게 볼 거고요. 오히려 윈도우 쪽 보안은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부터 보죠. 유닉스 파일 시스템 구조 뭐라고 그랬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UFS. 그러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냥 유닉스를 본 적이 없은 분들은 그냥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재 보면 1-53에 있죠. 1-53에 그 표, 파일 시스템 구조 있는데, 간단해요. 파일 시스템은 그냥 디스크예요, 디스크.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료 구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컴퓨터를 끼면 부팅해야죠, 부팅.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죠. 그걸 로드라고 하죠, 로드. 그 운영체제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올리는 프로그램을 부팅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스크에서 가장 먼저 읽어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부팅 정보죠, 부팅. OS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부트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내가 도대체 빈 공간은 얼마나 있고 디스크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유닉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합니다. 그 아이노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슈퍼블럭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공간. 교재 한번 봐보세요. 프리 공간이나 아이노드 목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이름, 뭐 디스크 이름, 이런 걸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설정 값이죠. 그게 슈퍼블럭이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 파일에 대한 정보. 아이노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용어가 아이노드다, 다른 용어를 써서 그렇지.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 정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a.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윈도우에서. 파일이죠. 이거는 어떤 폴더, 무슨 B라는 폴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C라는 폴더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는 이름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이름은 우리 사람이 알아듣는 용어인 거지, 언어인 거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과에 할당되는 우리는 번호, 넘버라는 걸 할당해요, 넘버. 그래서 이 넘버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은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파일명이. 자, 그래서 이 넘버를 유닉스에서는 아이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요, X라는 폴더 혹은 디렉토리 그래도 됩니다. 그죠? 윈도우랑 유닉스랑 구분 안 해도 돼요. 그게 그겁니다. X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 폴더에 서브 폴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B라는 서브 폴더에 뭐 a.txt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밑에 있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링크라고 하죠. 링크 정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노드, 그 다음에 서브 아이노드, 서브 아이노드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탁 이렇게 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자료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디렉토리 윈도우 폴더의 탐색기처럼 왼쪽에 있는 거 트리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링크 정보도 있어야 되고, 또 요게 A라는 파일은 누가 만들었냐? 그 누가를 한글로 어려운 말로 하면 주체라고 해요. 주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 홍길동이 만든 거야. 그죠? 이런 게 뭐예요? 그리고 이 홍길동은 이 파일을 지울 수 있냐? 쓸 수 있냐? 읽을 수 있냐? 이게 뭐죠? 권한 정보. 즉 소유자와 권한에 대한 정보. 아이노드는 결론은 링크 정보. 아이노드 넘버, 링크 정보, 권한 정보. 누가 만들었냐? 소유자. 언제 만들었냐? 만든 일자. 언제 고쳤냐? 변경 일자.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이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노드 엔트리라는 건 이 전체에서 우리 루트, 슬래시죠. 슬래시. 그거 윈도우로 치면 C 이거죠. 이 밑에 뭐가 있고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요거를, 요 목록을 갖고 있는 게 아이노드 엔트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실제 이 파일이 디스크 어딘가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 블럭.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트 블럭, 그 다음에 슈퍼 블럭, 아이노드, 데이터 블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트 블럭이 깨지면 당연히 부팅이 안 돼요. 컴퓨터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과거에 그 APT 공격 중에 하나가 MBR을 깨서 방송사의 컴퓨터들이 부팅이 안 됐습니다. 그 기출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냐? MBR, 부트 블럭은 디스크에서 섹터 0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0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이노드까지 했고, 런 레벨 되게 쉬워요. 유닉스를 몰라도 유닉스를 공부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를 아니까. 우리 윈도우 컴퓨터 껐다 키면, 우리 껐다 키면 그런 거 있죠. 가끔 노말 부팅 할 거냐, 뭐 부팅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갑자기 컴퓨터 죽은 다음에 다시 키면 뭐 이렇게 부팅 옵션처럼 이렇게 뭐 묻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노말 부팅이냐, 아니면 뭐 무슨 부팅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유닉스도 그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껐다 켜서 뭐 F12번, 컴퓨터마다 다르지만 F12, F2번 누르면 그 롬 모드에서 파란색 화면으로 윈도우 뜨기 전에 그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런레벨 0번 피롬 모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뭐 단일 사용자는 접근이 안 된다. 이거는 윈도우도 그렇고 유닉스도 그렇고 다중 사용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일 사용자 단계로 여러 파일 시스템이 로드되는 단계 1번, 그 다음에 다중 사용자 3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공유 자원을 가진 다중 사용자, 가장 기본적인 모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번은 뭐 리부 단계, 이렇게 명령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유닉스를 어떻게 킬 거냐, 리눅스를 어떻게 킬 거냐, 우리 그거에 대한 설정이 바로 런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팅이 되고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해 오잖아요. 그럼 로그를 기록해요. 그걸 당연히 로그를 기록하고, 유닉스에서 가장 그 로그를 전담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시스로그입니다. 시스로그. 프로세스 이름은 시스로그 D. 그죠? 데몬이니까. 항상 메모리에 떠 있는 건 우리는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로그 파일을 보면, 뭐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last log. 그죠? 어디죠? 1-55 페이지죠? last log. 최종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SU. A라는 사용자로 갔다가 B라는 사용자를 바꿔요. 이렇게 사용자 스위치 로그의 약자입니다. SU가. 그 다음에 시스로그 모든 메시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TMP와 WTMP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로그인한 정보 U, W는 로그인 시간과 로그아웃 정보. 근데 여러분들이 로그인 시간과 로그아웃 정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데, 사실 시험은 초창기에는 현재 로그인과 로그아웃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지만, 요즘 시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로그를 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로그인 정보, 로그아웃이 있는지 눈으로 자세히 보면 되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하고. 그래서 아까 체크한 것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보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58번, 58페이지, 59페이지가 있죠. 자, 내가 로그인할 때, 유닉스에 로그인할 때, 윈도우 로그인할 때,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죠, 윈도우도. 그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내가 넣은 거 치고 로그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가지고, 이거 똑같은 패스워드 맞아? 이거 검사해줘야죠. 유닉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그죠? passwd라고 칩니다. 이 패스워드 파일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를 원래 이제 여기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패스워드만 따로 떼서 섀도우 파일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하는 거 아시죠? 해시 함수를 통해서 복호화되지 않게, 그냥 영어로 이렇게 긴 문자가 나와요. 실제 나는 1233인데 패스워드가. 그래서 여기는 MD5라는 해시 함수를 써서 암호화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출문제입니다. MD5라는 게. 자,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은 뭐가 있겠어요? ID 그리고 패스워드. 만약에 섀도우 파일을 쓰지 않으면 여기에 패스워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셀은 뭐예요? 내가 명령 치면, 엔터 탁 치면 이렇게 응답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셀이라고 하죠. 윈도우는 우리 명령 프롬프트 있죠? 그게 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닉스에서는. 근데 셀에도 종류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C셀, 본셀, 콘셀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명령 치면 응답해주는 거. 명령 치면 응답해준다. 이거를 바꾸잖아요. 그걸 인터프린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인터프린트 뭐예요? 통역자죠. 통역자. 그래서 사용자가 명령 치면 응답해주는 걸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8의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 100% 암기예요. 모르면 100% 외워야 되고, 산업기사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보안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아까처럼 a.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txt. 그럼 이거를 이제 보는 명령이 유닉스에서는 ls, 윈도우는 dir입니다. 근데 여기에 rwx, rwx, rwx 이런 게 있습니다. R은 당연히 읽을 수 있습니다. W는 쓸 수 있습니다. X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나눠져 있죠. 소유자, 만든 사람, 그 다음에 같은 그룹, 그 다음에 other, 다른 사용자. 다른 사용자도 할 수 있냐? 이 권한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잖아요. 8421 코드 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코드 대보세요. 421. 뭐죠? 그러면 6, 7. 권한을 7을 주면, 얘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럼 4를 주면 뭐가 돼요? 읽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7, 7.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이 change mode입니다. change mode 777을 a.txt 해주세요.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 모두 다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2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라는 거 4,2니까 write, 쓸 수 있다 이거죠. 쓸 수 있다. 그죠? 2만 주면 6을 주면 읽고 쓸 수 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있고 파일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을 계속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만들면 디폴트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umask죠. umask, u-m-a-s-k, 그죠? umask의 내용이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022에요, 02. 이거를 777에서 빼보세요. 그러면 7이 나오죠. 7에서 0을 빼니까. 7에서 0이니까 7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뭐예요? 소유자죠. 소유자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 7을 빼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오면 4, 2, 1에서 5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1, 0, 1인 거죠. 읽고 실행할 수는 있다. 그룹은. 그러면 다른 사용자도 읽고 실행할 수는 있다. 그래 022 umask 디폴트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냐면 1-60의 특수 파일, 특수 권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etc 밑에 1-60의 가장 위에 setuid. 아까 지워버렸네요. 패스워드 파일 있죠? 패스워드 파일은 setuid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tuid, setgid, stickbit 4000, 2000, 1000, 421이죠. 100단위는 얘네가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setuid는 뭐냐? 어떤 파일을 실행할 때 그 파일은요, 루트가 만들었어. 나는 A라는 유저야. 근데 순간적으로 루트의 권한을 가지면서 돌아가는 게 setuid야. 그럼 setgid는 순간적으로 그룹의 권한을 가지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4를 하면 4를 해서 change mode에서 a.text 하면 set uid를 붙이겠다라는 거고 4, 2, 1이니까 2를 하면 set gid를 붙이겠다라는 거고 6000을 갖다 붙여 6을 하면 set uid, set gid 둘 다 붙이겠다. 네, 특수 권한 파일입니다. stickbit는 공유 폴더예요. 공유 폴더. 템프. 어떤 템프가 있으면 tmp라는 걸 두면 얘는 쓰고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폴더.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를 여기에 집어넣고 얘네들이 읽으면 얘네들이 오작동하지 않냐 이런 공격이 있는데 이게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경쟁 조건, 경합 조건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되죠. 공유 폴더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주요 명령은 네트워크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사실은 완전히 틀려요. 유닉스랑. 예, 그게 이벤트 드리븐, 메시지 드리븐 방식인 거죠. 윈도우와 유닉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윈도우를 모르고서는 악성 코드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윈도우의 구조를 모르고는 그 윈도우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1-65 페이지의 프로그램의 구조, 하단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큐에다가 넣고 그 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로그인하죠, 당연히. 윈도우도 어드민이라는 사용자 있죠. 일반 게스트 유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유저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도 관리자가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파일을 내가 관리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1-66은 윈도우 인증에 대한 구조, 그죠? 1-66페이지. 윈 로그인하는 거. 그 다음 G나 뭐예요? 암호 전달하는 거. LSA, 암호 검증하는 거. SA에, 그 다음에 사용자 암호값. 그 다음에 SRLab, ID. 그죠? 영문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죠? 근데 그 컴퓨터가 알려면 숫자가 필요하죠? SID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로그인하는 거, 그 다음에 암호 전달하는 거, 해시 함수를 써서 암호 만들어서 암호문, 만든 암호화, 그 다음에 사용자 식별하려고 ID, SID, 뭐 이런 식의 구조.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유닉스랑. 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윈도우는 로그를 씁니다. 아까 유닉스는 뭐 wtemp, syslog, 그 다음에 뭐 uttemp, login, restlog, su 엄청나게 많은 로그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에서 로그를 쓰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뷰어라는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있고 1-67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로그도 쓸 수가 있고 보안 로그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관련된 로그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보안 시스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뷰어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윈도우의 핵심은 레지스트리예요. 레지스트리가 설정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걸 보면 부팅할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 뭐여야 된다. 시작 프로그램 리스트, 그 다음 한 번만 할 프로그램 리스트. 런과 런 원스가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USB를 꽂으면 언제 누가 어떤 USB를 꽂았다. 뭐 이런 로그 정보.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 못하게 차단하게, 포트만 알면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뭐 널 세션 차단, 이런 설정들을 다 윈도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1-68에 공유 폴더는 알아두세요. 윈도우 공유 폴더를 볼 수 있는 커맨드는 넷 명령이죠. 네트워크 관리하는 거, 넷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쉐어 하면 넷쉐어 공유 폴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 $C인가? $C, $D, 뭐 $IPC, 뭐 이렇게 $어드민 이런 공유 폴더를 볼 수가 있는 거. 그게 넷쉐어 명령이고 거기서 $IPC 그랬잖아요. IPC. 영어 약자가 Inter-Process Communication. 원격으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공유 폴더라는 거예요. 원격 관리 이럴 때. 그래서 그때는 IPC라는 걸 쓴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뭐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볼 거는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1-69에 보면 레지스트리의 정보가 있어요. 풀이에 HKey 클래스 루트, 로컬 머신, 유저스, 커런트 config 이거 용도 이거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이론에서 모든 경우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뒤에 기출풀이에서 해설 내용이 있거든요. 그 해설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해설 내용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